2025년 오늘이 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지금 7도, 아주 겨울 날씨치고는 날씨가 좋아요. 백역상 온도가 7도니까 지금 양지 바른 곳은 거짓말 15도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아주 쾌청합니다. 지금 날씨가. 어머니께서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침을 해드렸고, 지금 어머님 아침 9시에 일어나서 산보 1시간 하고 아침 식사 드리고, 어머님 이제 양치질 해드리고, 침대 눕혀드리고, 청소를 좀 했어요. 청소를 하고 환기 좀 시키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지금 딱 그렇게 하니까 지금 12시 아까 몇 분 됐죠. 그러니까 9시 반부터 지금까지는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가지고 이제 양 창문 열어놓고 환기 좀 시키고 있어요. 영상 7도니까 이 상태 하에서 한 30분 정도 환기 시키려고 그럽니다.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한 어머님께서 식물 인간이 된 자기 딸을 위하여 38년간 가족미양을 했다.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먹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38년이라는 것에 충격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님께서 자기 딸에게 어떻게 38년을 가능했겠는가, 그것을 제가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딸이 식물 인간 되기 직전에 당뇨 치료제 잘못 먹어가지고 의식불명이 됐다 그래요. 근데 딸이 의식불명이 되기 전에 병원에 가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내 곁에 있어줘, 이 말을 했을 때 엄마가 그래 알았어 네 옆에 있을게, 이거야 바로 조금 반사적으로 했을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자기 딸애가 식물 인간이 되니까 그 엄마가 그 자기 딸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38년간을 가족명을 하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또 대를 이어서 그 여자의 여동생이 또 한 3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식물일간 된 여자아이가 58세로 이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정말 제가 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두 가지 점을 캐치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엄마는 자기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구나. 참 그 엄마는 사람이다. 우리는 자식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명식은 묵식은 약속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반사적인 약속이든 묵시적인 약속이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드물죠. 꼭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지켰어요. 그게 저한테 좀 강하게 부각이 됐고요. 또 그 엄마가 어떻게 자기 딸애를 위해서 그 요양을 했는가 보니까 저하고 다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 엄마가 저보다 더 정말로 자기 딸애를 사랑했던 걸 느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했던 것보다도 그 미국인 그 엄마가 자기 딸을 더 사랑했던 증거를 포착했는데, 그것은 식물 인간이어가지고 아무런 감정 표현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쿵 때리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어머님한테 고작 한다는 게 비슷한 맥락에서 보자면 음악을 유튜브로 틀어주거나 아니면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상 경기를 틀어주는 건데, 어머님께서 이제 실명이 되신 후에는 아예 육상 경기는 틀어주도 못하고 지금 음악만 틀어주는 것을 그 심리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딸에게 책을 읽어줬다는 그걸 듣고 제가 아차, 저거다, 내가 놓치는 거에 저거다 해가지고 그냥 제 가슴을 쿵쿵 때리면서 머리를 쳐 박았습니다. 어머님도 뭐라 하시네요. 항상 어머님은 팔다리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비록 침대에서 거동 못 하더라도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면 한 번씩 들려야 됩니다. 이 낙상 방지 위해서 이렇게 의자를 막아놨잖아요. 자, 저 자세에서 좀 이따 우측으로 눕혀드릴 겁니다. 좌측으로 눕혀드리면 안 돼요. 좌측으로 눕혀드리면 위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항상 눕힐 때는 정자세로 있는 자세에서 눕힐 때는 우측으로 눕혀드리고 그 다음 좌측으로 눕혀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뼈저린 경험입니다. 항상 식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직립,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눕혀들어서 위에 부담과 역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부터 저는 어머님에게 책을 읽어드린 거는 못 해드리고, 물론 책도 읽어드립니다만은 손주들, 자식들의 경과보고를 합니다. 어제 형님은 어쨌고, 누님은 어쨌고, 동생은 어쨌고, 손주는 어떻고, 어디 근무하고, 이번에 결혼했고,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취직을 했고,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6년 차입니다만은 지난 5년간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자식들과 손주들의 근황을 보고하지 못한 걸 후회는 되지만, 굉장히 후회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어머님에게 어머님이 궁금해하시는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려고 합니다. 물론 반응은 없죠. 반응은 없지만 나는 100%가 아니라 1000% 확실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아마 그 미국 그 어머님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도 확신은 계셨으리라 봐요. 확신이 없다면 그러게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확신이죠. 그게 문자 그대로 확신입니다. 이게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관계는 없어요. 본인은 듣고 있다 믿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다 듣고 있다고 판명이 됐잖아요. 그게 다만 듣는 사람이 반응을 없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눈 깜빡일 정도, 이 정도로.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작정했던 신년에 또 3650일 중에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요즘 또 TV 뉴스를 보다가 한동안 안 봅니다. 예. 제가 윤석열이 당선된 이후로 9시 뉴스를 단 1초도 안 봤습니다. 예. 윤석열이 국회 파면되는 순간 그날까지 내가 뉴스를 안 봤어요. 9시 뉴스를. 실수로 한번 살짝 보고 한 0.1초 보고 다시 안 봤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또 무슨 소리 나니까. 언니 옆으로 누울까? 언니 여가 봐. 언니 옆으로 눕자. 나 독해줄게. 가만 있어. 가만 독해줄게. 언니 오른쪽 돌자. 언니 이러고 돌아. 하나, 둘, 셋. 이러고 누워. 옳지. 가만 있어. 오케이. 순서 오케이. 오른쪽으로 눕혀드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1시간 이상 이렇게 침입하고 있으면 꼬리뼈에 또 욕창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중을 우측 허벅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눕혀드리고 왔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이 민주주의는 상대주의를 전제를 하고 있죠. 내가 맞으면 네가 틀릴 수도 있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또 같이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게 전제가 안 되면 다수결 논리도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 정보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윤석열이가 당선된다는 것은 저는 일종의 그 사고로 판단했어요. 네. 우리가 민주주의의 사고가 몇몇 있잖아요. 히틀러가 혁명에 의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일종의 사고입니다. 사고. 한때나마 그런 그 위험스러운 인자가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있어요. 그 정신적인 그 인자들이. 똑같이 우리나라도 위험스러운 인자가 지배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 민주적으로 사고고 역사적으로도 사고죠. 그게. 이런 사고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항상 상존합니다. 그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다수결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제도 중에 그래도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좀 선에 가까운 거, 선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이라는 게 어떨지 보면 모두에게 최소 비용으로 이익이 되면서 신의 의지에 부합한 것이 선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의지는 결국은 모두에게 최소 비용으로 이익이 되는 게 신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신의 의지는 좀 더 차원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민주주의 그 시스템 하에서 선거가 투명하고 언론이 발달돼 있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면은 히틀러나 윤석열이가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뭐냐? 사고로 찬다면, 그 사고로 친다면, 그렇다면 그 독종 바이러스가 뭐냐라고 봤을 때 히틀러 때는 저는 민족주의라고 보고요. 일종 파시즘으로 보고 윤석열이는 배금주의하고 이기주의입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배금주의와 이기주의. 저는 지금 가족 요양을 하면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넋두리를 하게 됩니다. 생각도 제3자가 봤을 때는 괴파가다, 좀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히틀러나 윤석열이 등장은 민주주의 제도 사고였다고 한다면 이미 뭐 히틀러 당선은 이미 히틀러 역사적 그 독일의 지배와 등등의 이후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그 윤석열이는 뭐냐? 윤석열이가 당선됐을 때 윤석열 이전에 예컨대 박근혜나 이 누굽니까? 그 현대 사상하다 대통령 되신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뭔데요? 근데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은 뭐 제외하더라도 이 세 사람은 광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이 득표해야 10, 한 1, 2% 득표했을 거예요.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그다음에 이모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광주 어느 지역에 가나 제가 아는 정보로는 자고로 15%를 못 넘었어요. 평균 득표율은 10% 이하였고 근데 윤석열이 때는 광주 남구의 모 지역 선거구에서 30%가 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이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접근 가능해요. 첫째, 윤석열이가 그 정도의 인물이라는 것, 그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 열사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그 정도의 우리 민족에 공헌했던 사람이라면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주에서도 진보 기치를 내건 광주에서도 30% 당선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윤석열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미 이 정보가 공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라는 게. 그리고 윤석열이 마누라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지 마누라와 어떻게 결혼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다 알만한 사람 아는 상태였고, 더더군다나 그 광주에서 30% 나왔던 그 지역은 학벌도 좀 있고, 이른바 광주 강남이라는 졸보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폭발적으로 30%가 넘은 거예요. 광주에서 윤석열이가 30% 나온 것은 서울에서 윤석열이가 90% 나온 거 똑같아요. 그 효과가 가히 혁명적이죠. 그게. 근데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사고라 그럽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교환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거예요. 이건 사고이기 때문에 30몇 프로 가능했어요. 그게. 그렇다면 그 사고를 내게 하는 사고 인자가 뭐냐가 뭔 거니? 배금주의하고 개인주의입니다. 그게 간단해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이재명을 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윤석열을 선택한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국회에서 탄핵당한 윤석열 나가서 헌법재판소에서 200년 난 탄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윤석열을 지금 끼고 돌잖아요. 뭐 일부는 이제 이탈됐습니다만 끼고 도는 궁극적인 이익과 이기주의가 배급주의입니다. 그것도 아직도 뜯어먹을 게 남아 있다고. 아직도 윤석열을 끌고 가야만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끌고 간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제 파면이 확실히 되면 그 사람은 가차를 차버릴 겁니다. 이제 윤석열을 버릴 거예요. 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 이 논리는 검찰의 윤석열을 버린 거와 똑같아요. 자기 조직에 이익이 안 되니까 검찰은 윤석열을 버린 겁니다. 지금 버렸다고 봐야 돼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윤석열이 친정이 검찰이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제 결국 윤석열을 수사할 건데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도 작용도 하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반작용도 대단할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검찰이 이번에 윤석열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아마 다음 정권에서는 그나마 검찰 개혁이 현재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한 계단 계속 검찰 개혁에 대해서
메스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가혹한 메스가 가해질 수 있어요. 극단의 경우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기소 독점주의도 없애버릴 수도 있고 검찰 조직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사가 한때 유행했는 거니 부자 되세요. 지금도 무슨 문자 메시지 끝에 하트 모양을 넣어가지고 부자 돼서 이런 문자가 갖고 옵니다만은 이 문구가 참 기분 좋고 좋은 말이잖아요. 부자 되는 말이. 근데 그 부자 되세요란 말의 이면에는 한동안 우리가 중시했던 것을 망각하게 만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릇한 그 묘수가 숨어 있어요. 묘수라고 미안합니다만은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되잖아요. 모든 자기에 들어온 이 이익이 과정이 투명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의 땀과 노력을 획득했을 때 이 부는 주관적으로도 가치 있고 객관적으로도 존경할 만한 그런 재물이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많이 획득하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것이 사회에 20년 동안 광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예. 순간순간 판단하죠. 20년 동안 그 광풍이 몰아칠 때마다 어떤 사건을 접할 때마다 순간 저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증언 안 서요. 나에게 불리하면 허리를 굽히지 않아요. 나에게 불리하면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안 들은 것도 들은 척, 안 본 것도 본 것처럼 이것이 20년 되다 보니까 5.18을 겪은 광주도 버틸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 졸부들이 37%인가 뉴스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윤석열이가 당선된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미래는 불을 보듯 훤한데 제가 뉴스를 보겠습니까? 안 봤어요. 안 보다가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고 좀 보다가 요즘 또 안 봐요. 왜 안 보니? 현재 탄핵 재판 심리 과정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응하는 윤석열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응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태도를 보면서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져요. 제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윤석열이가 현지에 나와서 피신청이랍시고 떠버리는 거 보고 있노라니 정말 1초만 더 듣고 있으면 토할 것 같아가지고 보고 못 봤어요. 그 와중에 서부지법은 또 그렇게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런 위험이 그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상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 단기간에 해소될 위험은 해소될 확률은 없어 보이죠.
그리고 해괴한 게요. 이게 북한이라는 그 사상 노름하고 맞물려서 기아가 돌아가요. 이게 그게 하나 일종 효소 첨가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배급은주의와 이기주의가 가속이 붙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유능한 민족인데요. 이 배금주의와 이기주의란 이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고 쉽게 잡기는 잡아야 되겠는데 얼마나 많이 더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이 우리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이 배금주의와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빨갱이라는 이 효소제가 사라질지 첨가물이 사라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것을 보고 있자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는 아주 박장대소를 치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일본. 지금 일본 댓글을 보세요. 우리나라 윤석열이 파면 난 거 보면서 아주 국힘당처럼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일본이. 댓글 보세요. 혼란이 오면요 언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럼 언론은 뭐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그러면 왜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 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차를. 나의 노력과 나의 고민과 나의 땀이 스며든 것이 아닌 모든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국민성에 스며들 때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하고 농론한 그런 이 국동아시아에서 우뚝 서서 세계의 표지되는 국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땀과 노력과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쥐나 부는 똥보다 더 더럽고 가장 극렬한 병원보다 더 인체 해롭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알고 행동할 때 우리나라는 번성을 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에 지배당하지 않고 좁은 땅덩어리지만 세계의 표준으로서 만천하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과 노력과 고민 없이 어떤 결과를 쉽게 얻으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메스가 가해져야 돼요. 나중에 뭐 사면하고 어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사형시켜야 돼요. 윤석열이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그런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요 중에 윤석열이를 부추기거나 적극 찬성한 사람도 모두 사형시켜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하번이에요. 전두환을 사형시켰다면 이렇게 안 일어나요. 이번에 윤석열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내일은 또 일어납니다. 그러다 또 일어납니다. 대충 해가지고 계엄 또 선포합니다. 계엄 한번 선포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몇 년 후퇴할까요? 이번에 윤석열이 계엄으로 이제 나중에 누가 연구해서 논문이 하나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번 윤석열이의 저 짓거리로 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5년 후퇴했다고 봅니다. 5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슨 의학, 관광, 뭐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5년 후퇴했다고 봐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우리 민족이 잘 넘겨서 새롭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일취월장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이 사건을 대충 넘어가지 말고 원인이 뭐냐, 현재 우리 민족이 왜 이러느냐,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백음주의, 이긴주의, 그리고 빨갱이에 대한 사상노름, 이것을 싹 걷어내야 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공산주의 한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하라해도 안 해요. 하라고도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뭘 그걸 처벌합니까? 북한을 찬양하면 멋졌나? 우리나라와 북한이 예전 같았으면 그럴 법도 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북한을 찬양하라고 하면은 몇이나 찬양할까요?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하여튼 뭐 지금도 뭐 올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대요.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어떻게 100%다 한국만 좋아하고 북한은 싫어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이라는 존재는 또 다른 면으로 그것이 사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조여오는 그 비수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정적을 죽일 때도 빨갱이도 몰아 죽이고, 윤석열 이번에 봤어요. 뭐 반국가 세력, 빨갱이 반국가 세력,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제공을 하는 게 바로 북한의 존재예요. 우리가 북한을 포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북한을 제대로 놔둔다는 것은 수구 꼴통주의 친일파들의 전략입니다. 북한이 없으면 저것들은 뭘 먹고 살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뭐 총풍사건 비슷한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계엄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권을 유업받을 때 뻘짓거리 해가지고 몇천억 써가지고 부산 유치 못했잖아요. 정권 위험이 되겠죠. 응? 뻘짓거리 해가지고 총선에서 대피하니까 유업을 느꼈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린 것이 뭐겠어요. 자기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혐오한 거 아닙니까? 지가 잘못해서 그런지를 모르고. 열받치니까 그만하려합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나네요.
저부터서라도 주의와 배김주의를 철저히 없애버리고 봉사정신을 투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미 사상적으로는 북한은 내 머리 내에 없어요. 언니 뭐? 응? 언니 일어날까? 일어날까? 그래 일어나자. 다음에 뵙겠습니다.